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승무원 할매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밀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밀당. 우리 삶이 밀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비즈니스 할 때도,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밀당이 필요하고, 연애할 때도 밀당이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도 밀당이 필요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도 밀당하고, 삶이 거의 밀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밀당은 본인들에게 되게 유리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이익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충 밀당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밀당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 자식지간의 밀당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밀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부모들은 자식에게는 무한정, 무조건, 무한대로 베풀고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키고 자녀 교육이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부모 자식지간에 밀당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밀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지간에 어떠한 밀당이 필요한지 제가 10계명 10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들은 자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식을 내 부하직원 또는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식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비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자식이 사장이고 부모가 비서라는 얘기를 왜 하냐?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너는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이 되라, 너는 뭘 전공해라, 의사나 판사가 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부모 자식지간의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히려 자식의 장래는 자식이 오히려 사장 입장이고 부모가 비서 입장이라는 생각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식이 사장이니까 비서는 사장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맡겨야 됩니다. 사장을 못 믿으면 그 회사 다닐 필요 없죠. 불안한 회사, 희망이 없는 회사에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믿어야죠. 자녀들을 믿으십시오. 자녀가 하는 그대로 믿고 멀리서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스스로 일어나서 가도록 믿으십시오. 만약 하루 이틀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해서 학교 가서 벌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게 됩니다. 몇 번만 지각시키면 됩니다. 일례로. 몇 번만 숙제 안 해가지고 가면 학교 가서 혼나고 친구들한테서 망신당하면 스스로 하게 됩니다. 숙제해라, 일어나라. 정말 방송에서만 나오는 그 가정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그 방송에 나오는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번도 더 들어가서 깨우고 12번도 더 들락거리면서 숙제하라 그러고 일어나고 싶다가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나 같아도. 숙제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잔소리 듣는 순간 하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자식들을 못 믿습니까? 그렇게 못 믿는 자식들을 기분 좋을까요? 더 어긋나죠. 나 못 믿지? 아직 더 계속 엄마 나 못 믿어봐. 자식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자식들을 좀 고독하게 만들어라. 심심하게 만들어라. 무료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야 그 가운데에서 궁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좀 심심하고 고독해야지 그 안에서 자기 이 속에 감춰진 자기 자아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스스로 이것을 꺼내내도록 고독하게 심심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분 단위로 쪼개서 장난감 갖다 박치고 먹을 거 갖다 입에 넣어주고 멍텅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러면서 애 낳아서 기르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부에서 뭐 지원을 안 해준다, 사회가 뭐 이렇게 해서 애기 키우기가 힘들, 스스로 만든 굴레에 얽어매가지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이러고 삽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좀 놔두십시오. 가만히 놔두십시오. 배고플 때, 달라 그럴 때 해주세요. 그들이 해달라 그럴 때, 달라 그럴 때 해주는 것이 걔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먹여서 아이들이 영양 과잉 상태로 전부 입 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당을 안 하는 거죠. 애들하고 밀당을 해야죠. 밀당이 뭐냐? 이거는 생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생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싸움을 하는 것이 밀당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폼나기 위해서 우리 자식은 이런 애야. 우리 자식은 회장이야. 우리 자식은 몇 등급이야. 자기 자랑거리로 자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자기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물럭거려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하게 해줘서 자기가 움직여야 될 동기를 전부 뺏어버리고 있습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전부 뺏어버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분리수거를 하든 그 일을 노동을 할 때마다 용돈을 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바로 경제교육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걸 사다 바쳐가면서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용돈을 주고 이것이 바로 삶의 동기부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과 비판을 정확히 하십시오. 내 자식이라고 뭐든지 잘한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칭찬을 해줘야 될 때 해줘야지 아무 때나 칭찬을 남발해가지고 칭찬이라는 약효를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칭찬받을 일이 뭔지 비판받을 일이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칭찬을 받을 일을 했을 때 정확히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모여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엄마들은 자식들의 점수 따기에, 자식들 앞에서 아양 떨기에 바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애교 부리고 그런 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덤덤하게 자기 할 일만 합니다. 부모들이 능력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자녀들 앞에 재롱 부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하러 부모가 자녀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자존심 없는 부모죠. 자녀에게 아부하지 마세요. 왜 자녀에게 아부를 해야 됩니까? 낳아주고 먹여주고 교육시키고 밥 먹여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식들한테 아부를 해야 됩니까?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뿌리부터 지금 썩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썩은 게 아니라 가정 교육이 썩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저는 썩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학원 가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숙제하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성공하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멀리서 관찰하면 요즘 아이들 명석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메시지 말 하나 해도 척척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애들 명석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모자라는 능력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받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안 받고 뱉으니까 거기다 대고 아부하고 비굴하게 굴고 부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녀 인생은 부모들의 인생이 아니라고 줄을 딱 그으십시오. 너는 내가 낳기는 했지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기본은 해주겠다. 지켜보세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의 인생에 참견질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말하는 밀당 십계명입니다. 이 밀당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늙어서도 잘 키워놓고 구박받고 멸시당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있죠. 아이를 멀리 띄워놓고 보면은 저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잘 붙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애들하고 늘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 내 아이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멀리 띄워놓고 봐야 내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멀리 띄워놓고 멀리서 관찰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너는 내가 보기에 이런데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겠니? 이 정도. 그리고 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니? 그럼 아이가 나는 이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도와주면 되겠니? 이 정도가 저는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무식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는 내 일이 있어서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키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빠져서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이들 교육에 함부로 참견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밀당을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조금 얘기가 강했지만 제가 얼마만큼 살고 이만큼 인생 짬밥이 생겨서 한 얘기니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